이제 국평 시험지 얘기합시다. 수시 안 쓰는 사람 없지? 진짜 안 쓰려고? 문과야 이과야? 논술도 수시. 야. 내년에 쓸 때는 확실히 알 거야. 야, 논술이 그러면 정시냐? 논술 수시 안 쓰는 사람은 없지? 수능 최저 없는 거 쓰는 사람, 최저 없는 거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수능 최저 없는 거를 보험으로 아는 애들이 있는데, 보험이라는 건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야지.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평상시에 논술을 하나도 안 하다가 수능 끝나고 2주 동안 미친 듯이 하겠다. 그거라도 하세요. 그죠? 그거라도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 있는 데 쓰는 사람. 자, 논술 쓰는 사람 손 내리세요. 수능 최저 있는 데 쓰는 사람 내리세요. 3합6 손. 3합6 내리세요. 3합6 요번에 잘만 맞추면 얘기했었죠. 잘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고. 뭐? 시험장에 가면 애들이 없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못 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자기는 가야 돼. 그지? 아, 수능 최저 봅시다. 1번. 어, 1등급이 97, 96인데, 아니다. 98, 97. 평가원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시험. 왜? 6평 때 1등급이 어땠니? 결국 이 얘기는 뭐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려는 노력이에요. 수능 때도 아마 이렇게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거의 없게 만들 확률이 높아요. 단 1등급 점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몇 점?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90에서 92 사이가 가장 무난한 시험이거든요. 94가 되면 조금 쉽고 88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운 시험. 작년 수능처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가 등급제인 상황에서 국어도 쉽게 내버리면 표점에서 차이가 안 나버리죠. 그럼 원서를 쓸 수가 없을 때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굉장히 줄이려고요. 엄매를 하게 돼서 엄매로 공부를 많이 해서 표점에서 확 이득을 보겠다. 이 전략이 이제 안 통할 수가 있죠. 어쨌든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됐고 시험 패턴을 보자면 유형 보자면 독서 내지문, 문학 내지문, 선택 6평에도 9평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 수능에도 아마 거의 이렇게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독서 4개가 나왔을 때, 독서 앞에 질문이 나왔을 때 요번에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6평 때는 2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서 오답률이 조금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알겠지만 눈으로 풀다가 발가락으로 풀어도 돼. 3번, 그죠? 2번, 응? 아? 그죠? 원숭이도 푸는 문제. 나중에 시험지 풀이 좀 이따가 시험지 풀이 하겠지만 정답률 거의 100%짜리도 몇 개 있습니다.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세 번째, 긴 글에 대한 압박이 없었어. 긴 글에 대한 압박이 거의 없었고 그냥 무난하게 풀게 만들었죠. 그지? 근데 독서 시험 순서를 봤었을 때 여기 있으면 보통 요거 먼저 풀죠. 그렇죠? 근데 시험 자기가 보면서 이번에 정말로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나왔었지만 풀다가 집중이 안 돼. 자, 처음에 엄매동 화작에는 풀었는데 집중 안 됐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됐다. 또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보세요. 처음에 제일 처음 딱 풀었을 때 머리가 100% 바로 돌아가야 돼. 풀다 보니 점점 돌아가요. 이거보다 이미 시작했을 때 100%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험 보기 전에 수능 때 얘기할 거예요. 수능 때 아침에 가져갈 자료들이 있어요. 그때 시험 보기 전에 가벼운 독서를 한두 개 해야 돼요. 근데 이 독서 한두 지문을 새 지문을 풀면 어려운 거 풀죠. 그쵸? 내년에 또 풉니다. 안 돼. 이미 풀어본 거.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보다가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평상시 뭐? 자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문학으로 넘어가야 돼. 이거 명심하세요. 얘들아, 이거 니들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뭘까? 수능날은요, 어제랑요, 그저께 9평 때랑요 조금 더 떨려요. 한 79배 정도. 진짜 하얀 건 종이고 누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원래 그렇죠. 그지? 글을 읽어도 안 들어오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정말로 진짜라니까. 아침에 보는데 시험 딱 시작했는데 어떤 여학생은요 마킹하는데 떨어요. 그리고 시험 보다가 중간에 울어요. 1교시 끝나고 우는 게 아니라 보다가 중간에 뒤에서 교실에서 운다니까. 진짜로 우는 소리 물어보면 있어요. 1교시 끝나고 우는 애들, 남자애들도요 1교시 끝나고 우는 애들 있어요.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지. 본 사람 있는 사람. 그랬더니 남자애 손 들더라고. 누가 그래?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요. 호성이. 이름이 호성이에요. 그 새끼 진짜 지질이 운도 없죠. 신촌 메가에서 스님 반이었거든요. 삼서로 온 거예요. 왜 삼서로 왔나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원서 써줬는데 붙었다는 얘기 안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예비 1번이에요.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축하한다. 됐다. 야, 동국대 기계공학과 1번이면 미대나 의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붙잖아요. 떨어졌어요. 처음 봤어요. 일반 학과, 일반과에서 예비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삼서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러게요 선생님.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걔가 1교시 끝나고 나서 지가 울었거든요. 그리고 삼서에 갖고 어디가? 삼서 경희대인가 한양대 갔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네가 알아두시고 다 어디를 보는 거야. 넘깁시다. 시험지 보면서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독서 내지문. 우리가 시험 풀 때 여기 보세요. 시험 푸는 순서에서 선택 먼저 풀고 독서 한 지문 풀고 문학 풀고 독서 나머지 풀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푼 사람 손 꽤 있죠? 근데 이 독서 한 지문 풀 때 뭐를 풀 거냐 가지고 우리가 선택이었었다. 뭐? 하나는 뭐였고 하나는 1번에서 3번이었고 하나는 복합 지문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복합 푼 사람 내리세요. 1, 3번 푼 사람 풀 때 너무 빨리 풀지 않았네? 아니 저 1, 3 풀고 복합 풀었는데 그리고 문학 갔어요. 아 독서 2개 풀고 문학 갔어? 시간 안 모자라지? 엄청 빨리 읽어가지고 엄청 빨리 읽었는 그치? 엄청 빨리 읽으면 좋은데 다 맞았어 그래서? 아니 광고한 게 들렸어요. 광고한 게 들려. 광고 난이도가 그치? 광고 니들 잠깐만 다 엎드려봐. 야 광고를 왜 틀려? 기내식 잘못 생각했어요. 아 잘못 생각했어. 그치?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야 니네 아까 어디 갔지? 상담 하루에 10시 넘어서 보통 전화합니다. 3번 올리고 안 받으면 끊습니다. 저는 농담 아니라 저는 누구한테든 전화할 때 띠리리 3번 올리고 안 받으면 끊어요. 왜? 바쁜가 보다 혹은 공부하나 보다. 그래서 끊으니까 톡 보내면 선생님 부재중 전화에 내 이름 떠 있는데 그러면 문자나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문자나 통하세요. 그럼 제가 전화할게요. 알겠어요? 상담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보통 밤 10시에 끝나요. 대학원 수업이 10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전화하든지 피곤하면 그냥 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인원이 지금 막 상담하겠다는 인원이 서울도 이렇게 많아서 아무튼 전화할 테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할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할 거니까 왜 나한테 전화 안 오지 그러지 말고 기다리세요. 알겠어요? 수능 보기 전에는 할 거예요. 상담할 테니까 수능 보기 하루 전날은 전화 안 할게요. 이틀 전날은 전화해서 너 구평 때문에 상담하자며. 네 선생님 내년 얘기 좀 하려고요. 그래? 우리 수능 끝나고 얘기할까? 네 선생님 좋아요. 그죠? 2주 안에 다 할 거니까 전화 안 한다고 하고 혹시나 쌤 좀 되게 좀 급해요. 수시라든지 수시든 뭐든 다 물어봐도 돼. 알겠니? 그래서 뭐든 좀 급해요 그러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톡 보내세요. 좀 급해요 그러면 좀 우선순위로 전화를 할게요. 전부 다 급해요라고 문자 오면 그냥 무작위로 할 거예요. 집히는 대로. 아니면 보고 나서 얼굴 보고 아니다. 쌤 계좌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입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입금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500원 이상 안 받습니다. 독서 내지문일 때 이 정도는 아니면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좀 어려울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세요. 특히 2, 3등급 특히 3등급 이하 애들 자기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전략 세워놨던 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1등급 애들은 다 풀어도 되대. 얘들아 선생님이 미쳤다고 다 풀지 말라고 얘기를 왜 그럴까? 점수를 적게 맞자고 점수를 더 많이 맞자고 더 많이 맞자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거를 일단 기억하세요. 자, 앞에 맨 앞에 독서 지문은 할 게 없고요. 그 다음 사회 지문이 광고 지문이 뭐로 나왔느냐? 복합으로 나왔어요. 근데 광고 지문이 의외로 되게 쉬웠고 경제 용어가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거 옛날에 우리 경제 문제 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아는 애들은 됐고 기억 안 나죠? 그렇죠? 보세요. 배우니까 나오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평상시에 얼마나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느냐 그런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생각날 때 얘기해. 이것 좀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최근 15개년 평가원 중에서 인문사회 예술 좋은 거 20개 뽑아놨어요. 20개 정도?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는데 20개 거예요. 얘도 한 20개 돼요. 그러니까 니들이 최근 거는 많이 풀어봤겠죠. 근데 예전 학교까지 포함해서 이것만은 꼭 보자. 6급 수능에서. 그 다음 교육청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죠? 복수 응답 가능. 필요한 사람 손. 그냥 이런 말고 그냥 선생님 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1, 2주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내리세요. 2번 3번 4번 내리세요. 나중에 제가 조사표를 다음 주나 다음 주 조사표를 줄 테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뭐 풀 거 없다. 선생님 평가원 기출 3바퀴 이상 돌렸어요. 그러면 필요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니네가 안 풀어본 것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사설 과학기술만 주세요. 손. 사설 과학기술. 저 과학기술 진짜 뽕을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손. 없네. 과학기술만 많이 줘? 어렵다. 별로 어려워. 별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니트 지문. 니트. 뽑으세요. 필요하면. 니트 뽑. 현범 선생님이 리트 지문 주지 않나? 네. 그쵸? 현범 선생님이 주는 리트 지문을 혼자만 푼다. 의미 없습니다. 수업 해주는 거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웬만하면.
다음. 얘는 별로 어렵잖아요. 문제는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무슨 지문? 인문 지문입니다. 자, 얘기 좀. 인문이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인문에서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인문에서 뭐가 어렵니? 논리 지문이 어려워요. 요게 나올 때가 됐어요. 논리랑 경제랑 이게 복합돼서 나왔는데, 요번에 논리 지문이 나와서 9평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우리 논증과 추론 해봤잖아요. 그죠? 홀수 해마다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나올 때가 된 게, 수능에서 나올 때가 된 게 뭐냐면, 니네 콰인 지문 기억나요? 퍼퍼, 콰인, 2015학년도. 15학년도거든요. 그 다음, 그 경주 나오는 거, 경주는 서울에 있다고 논리 지문 기억나요? 2018학년도. 이 3년간이거든요. 우리 이거 혹시나 해서 얘가 나오면 어려워요. 인문에서 논리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잣됩니다. 어려워서. 논리는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찾는 게 논리죠. 그지?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문을 풀이를 하겠습니다. 앞에 거에서 뭐 별로 어려운, 광고는 진짜 별로 할 데 없고, 어휘 틀린 사람 손. 어휘 몇 번이니? 9번. 9번 틀린 사람. 자, 맞은 사람은 다 엎드리시고, 틀린 사람만 고개를 좀 들고 있으세요. 아, 너 맞아. 뭐예요? 손을 왜 들어? 저기 어휘에 9번이 있고 17번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렸어요. 손 내리세요. 진짜 맞추어 버린다 진짜. 현범쌤이 17번 틀리시던데. 현범쌤이 틀렸다고?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어제 수업 시간에 알려주셨어요. 어제 수업 시간에 알려줬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현무쌤이 풀어보셨는데 어. 자기 하나 틀렸다고 응. 그러셨는데 그게 17번이라고. 데리고 와 현범쌤. 아니 선생님도 시험지를 풀면 틀릴 때가 있잖아. 나도 틀릴 때가 있어. 그지? 이 시험지는 진짜 선생님 백신 맞아갖고 지금도 지금 약을 먹었지만 특히 어제 그제까지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밖에 아니에요. 머리카락 아니에요.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부정이고 머리가 더 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세포분 머리가 아프다면서요. 그럼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되니까 머리가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야 머리 아픈 건 세포분열이 아니라 정신분열이라고 내가 근데 그럼 머리가 아파갖고 수요일날 못 풀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목요일날 푸는데 약 먹고 억지로 푸는데 일단 문학이랑 그 엄매랑 화장만 풀었는데 1등급 점수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쉽게 냈지? 그러고 나서 푸는데 진짜 쉬운 거야. 독서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독서는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에서 풀었거든요. 진짜 너무 과학기술에서 이건 과학기술 세상에 고민할 게 없어. 효리 누나, 그지? 고민하지 마, 그지? 고민할 게 없어. 평가 이렇게 제발 몇 번 누구 들었을 텐데 진짜 이렇게 나왔다고 안심하면 진짜 안 된다. 알겠니? 시험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인문지문을 풀이를 할 텐데 인문지문 가지고 할 얘기가 몇 개 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독서는 이해 다음 요약한 다음에 머리로 정리하고 그 다음 기억해야 돼. 독서는 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글은 어디가 어려운 걸까? 어느 단계가 어려운 걸까? 일단 첫 번째, 이게 어려우면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운 글이에요. 근데 니들은 착각한다기보다도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뭐가 많은 글, 정보가 많은 글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정보가 많으면 뭐가 잘 안 돼요? 요 단계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요. 정보가 많은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보가 많은 글은 말 그대로 진짜 단순히 뭐가 많을 뿐이다? 정보가 많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표시만 해두고 찾으면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단. 이거는 우등 비교 지문이죠. 우등 비교가 뭐예요? 얘들아, 우등 비교가 뭐니? 이거 일단 써두고. 자, 우등 비교는 A와 B 두 개 하는 게 나오는데 한쪽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우등 비교라고 그러죠. 하나만 할까? 뭐? 봅시다. 인간 본성에 관한 서로 두 관점이 있다. 인간 본성.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본성에 대한 두 관점. 종교적 관점이랑 유물론적 관점. 종교적 관점에는 첫 번째 문단 가볍죠. 첫 번째 문단에 인간의 몸은 몸과 영혼이 있다. 얘는 몸만 있다. 자, 신은 있다 손. 신은 있다. 하나님이든 알라든 그치? 부처님 신은 있다. 내리세요. 없다. 손 안 들리는 거야. 있음직도 이거 참동거냐 이게? 어?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자, 있을 수도 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내리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카톨릭이나 교회. 자, 내려보세요. 신은 있다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 손. 있는데 종교가 없어? 있을 수도. 자, 신은 없다. 근데 종교가 있는 사람. 그건 없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오토바이들? 새끼들 오늘 뭐 하나? 아씨! 여기 밖에 지금 파랗거든요? 좀 있으면 노래집니다. 수능 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잘 가. 잘 가. 내년 커리큘럼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종교적 인간과는 몸인간 네 번째 줄.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 여기 종교적 인간관의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나 네모가 쳐져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줄에 유물론적 인간관에도 네모가 쳐져 있어야 되죠.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밑줄 괄호 쳐도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또 한정 짓죠. 유물론에 대해서 인간은 자유의지. 가령 답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우유와 초코우유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답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왜 씨발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 편의점 가서 음료수 고르는데 콜라랑 사이다 있어.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콜라를 딱 선택하면서 이건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일까? 나에게는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처먹어본 사람 손 없지? 아, 나 도대체 이런 거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반자유의지. 수능의 원리를 하나 설명합니다. 적어보세요. 수능에서는요, 니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광고 지문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지문도 마찬가지고 6평대 그 봤던 작년의 행정규칙부터 시작해서 수능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요. 됐니?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뭐를 제시합니까? 새로운 개념의 원리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등등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새로운 개념은요, 자, 중요해요. 새로운 개념은 이들 알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새로운 개념, 용어를 보고 용어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용어가 있고 전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용어가 도움이 되는 건 주로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반자유의지예요. 자,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없죠. 저 보세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본질주의자, 반본질주의자. 이렇게 용어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던 행정규칙, 행정입법. 됐니? 근데 용어가 이해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십니까? 뭔지를 알겠니? 베바시주마, 파플리탁셀. 이건 기억나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엘키트. 이거 보고 용어가 보고 알겠니? 베바시주마비 뭔데? 2014년 9월 평가원 암치료제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파클리탁셀도 마찬가지고. 보면 아니 모르니? 모르지 그렇지? 자, 보세요. 얘는요 보고 나서 뜻을 파악하면 되는데 얘가 문제입니다. 얘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칠판. 이렇게 이해에 도움이 안 되는 용어가 나오면 이들을 학생들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용어들 때문에 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은 뭐 해라? 뭐 해라? 치환해라. 치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머리 글자 or 알파벳. 명심하세요. 얘들아, 수능에는 무조건 나와요. 머리 글자는 배, 파, L. 알파벳은 A, B, C. 알고 있죠? P, X, Q.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 2010년도에 선생님이 매반에 있었을 때 성적이 낮은 반 애들을 들어가는데 막반, 문과 막반, 이과 막반 애들을 들어가는데 와 정말 어떤 애가 어떤 애 선생이 퍽 기분이 좋아요 해서 퍽이 뭐예요? 그러더라. 진짜 남자애 보더니 선생님 퍽 기분이 좋아요. 퍽이 뭐예요? 퍽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 뭐하다 왔냐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권투했대. 퍽 이건 아는데. 근데 퍽 기분이 좋아해. 퍽 이 퍽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퍽 이건 몰라 그랬더니 그거예요? 그거가 7등급. 그래서 뭐 했다고? 3월 달부터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국어책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 3등급 맞았잖아. 물론 걔는 수학은 포기했어. 왜? 2차 방정식이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거를 시작하다가 도저히 그거 하면 수학까지 한 사람은 도저히 대학도 못 가게 돼서 언외탐으로 해서 전략으로 시험 본 거예요. 남학생인데 그래서 언외탐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제일 괜찮은 데가 덕성여대다. 그래서 일단 빨리 수술하자 막 얘기했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 네. 기억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해야 되는데 니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잠깐 끊어줍시다. 두 번째 문단. 자, 반자유의지에 대해 용어가 나는데 반자유의지니까 없다고 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가백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낸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자 개념 나옵니다. 반자유의지는 없대. 없다고 얘기해. 임의의 선택은 쉽더라도 좀 봐야 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칠판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해요. 칠판 보세요. 그러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는 선결정이 되지 않거나 얘를 머리에 기억해. 선결정되거나 선결정되지 않거나 이렇게 머리에 기억해. 그래야지 밑에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래야 되는 이유로. 됐지? 요거 좀 지울게요. 그럼 보세요. 계속 볼게요. 이러한 전제의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고 다음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다. 역시 자유의지로 보기 어렵다. 칠판 얘들은 자연히 반자유의지지. 임의의 선택은 자 잘 봐. 주황색 잘 봐. 선결정이 되어 있던 선결정이 되어 있지 않든 얘들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야. 요거를 기억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줄. 자 얘들은 칠판 선결정이든 선결정 되어 있지 않든 자유의지가 없다야. 그랬더니 그러나 세 번째 문단 이 논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비판한데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칠판 얘들은 자 선생님 보세요. 얘들은 수용해야 되지만 얘들은 수용할 필요가 없대 라고 보라색이 비판하는 거야.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인간에게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 되겠지. 근데 잘 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서 스님 봐봐. 자 흐름 보자. 요약하자. 이해 요약 정리라고 그랬어. 봤더니 인간의 본성은 두 개야. 근데 유물론에서 봤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반자유의지가 없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결정이든 선결정되어 있지 않든. 끝. 세 번째 문단까지 두 번째 문단까지 30자 이내로 요약이 돼. 유물론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반자유의지. 근데 이거를 비판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비판한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데 얘는 수용하되 얘는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들아 너만 지금 얘기하고 있니? 이것들에 대한 주장만 있지. 주장만 있어. 그러면 기억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 기억에 밑줄이 쳐져 있고 주장만 나오면 얘들아 두 가지 경우야.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봐. 이유를 물어보게끔 돼 있어. 얘기를 안 해주면. 근데 그 네 번째 문단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칠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그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돼. 됐니? 칠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요약합시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주체이거나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돼.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대.
그런데 얘는 지금 봐봐. 성결정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성결정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성결정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성결정 되어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뭐 하자? 수용하자. 다시 한 번 더 이해 안 되는 이해된 친구들은 지금 되게 쉬울 거야. 근데 안 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설명 다시 한 번 할게. 조건을 잘 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 내가 그 주체이거나 성결정 되어 있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대. 그런데 성결정 이론의 가설에 보면, 가정에 보면 이미 성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이 충돌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왜? 성결정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성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성결정 안 돼 있는 걸로 보자. 성결정 안 돼 있는 걸로 보니까 인간 성결정 안 돼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 충족되지. 그러면 뭐만 되면 돼? 주체만 되면 되지. 그 주체에 대한 얘기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이에요. 아, 그래서 뭐? 인간에게는 자, 봐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유의지가 없다는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근거가 있어. 근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두 가지 근거 다 맞아야지 받아들이겠지. 근데 얘는 받았는데 얘는 못 받아들이겠대.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밑에가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몇 번? 12번 문제. 제일 많이 틀린 게 몇 번? 13번 문제. 정답률 68%. 요것만 볼게요. H에 가서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알게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그에 대해서 매번 발생한다. H의 가설 옆에다 쓰세요. 성결정 되어 있는지 여부. H 가설은 성결정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성결정 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그럼 H 가설이 검증이 된다고 칩시다. 검증에 성공해. 두 번째, 검증에 실패해. 선생님 봐봐. 검증에 성공하면 성결정 되어 있는지, 그러면 성결정 되어 있다는 거지. 칠파. 검증에 성공하면 얘를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성결정 되어 있는 거니까. 검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면 돼? 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다시 한 번 더. 성결정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 실험 성공했어. 그러면 그래 이 말이 맞네. 받아들이면 돼. 1번 선지 보세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끊어. 성결정 가점을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되니 수용해야 되니? 얘들아, 거부해야 돼,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돼. 3번 선지 보세요. H 가설의 실험 결과 입증되지 않는다면 성결정 가성은 참일 수밖에 없다. 입증돼야지 성결정 가성이 참이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메타버스. 그죠? 너무 쉬웠어요. 시간이 세상의 과학 기술 질문 중에 평가원에서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진짜 처음인데, 그 다음 이거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저거 사달라고 그랬어요. 오클러스 2 VR 이렇게 있어요. VR 그거랑 VR로 해갖고 움직이는 오클러스 2 신세계네. 오클러스 2 알아요 몰라요? 그걸로 게임하면 신세계래. 그죠? 그걸로 야당, 자 여기까지 18번 저 없어요. 저는 오플러스보다 지금 빨리 급한 게 이건데, LG에서 그거 알죠? 머리 나오는 거 푸 뭔데? 이름이 뭐더라? LG 그거 몰라요? LG에서 미국 FDA 승인받은 머리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 모발하는 거 효과 봤다고. 인터넷 찾아보고 후기 찾아보면 효과 없어요랑 효과 있어요랑 머리가 30% 더 났어요. 이거는 나눠져요. 우리 아들이 올해 생일 선물로 나를 사주려고 했는데 가격을 보더니 안 된대요. 160만 원인가? 26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근데 가발 쓰는 것보다 낫죠. 나 너 그거 흔들 때마다 핸드폰이 조금 움직여 붙어 있어. 그거랑 떨지 마. 왔다 갔다. 배비장전 할 거 없죠.
다음 오용수 갯말 역시 할 거 없습니다. 28번에서 31번 현대시 얘는 종가가 5장 안에 종가가 이게 풍자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머리에 기억을 했었어야 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요번에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이 현대시에서 제일 많이 틀리진 않고 현대시에서 요거 노래와 이야기 때문에 틀린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노래 이야기 가볍게 좀 보면 이 시는요 얘들아 작년 EBS에 실려 있어요. 작년 EBS. 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작년 EBS에 실려 있으면 오 선생님 그럼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올해 EBS도 받고 내년에 새로 나올 EBS도 보니까 그러면 둘 다 아는 작품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구평 잘 볼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잘 봐. 아무리 몰라도 노래는 심장에 박히고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대. 보고 나서 머리로 이거 정도는 해야지. 노래는 심장, 가슴에, 마음에, 정서에, 감정에 박히는 거고 이야기는 뇌수에, 뇌수, 머리에, 이성에 박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초용이 노래로 꿇어 엎드리게 했대. 노래에 힘이 있지.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노래는 힘이 있는데 가사는 힘이 있다 없다? 가사는 힘이 없대. 됐습니까? 다음 줄. 하지만 초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이야기는 되려 힘이 있네. 가사는 힘이 없지만 그 속에 있는 이야기, 가사 안에 있는 이야기는 힘이 있대. 노래는 역시 힘이 있대. 이야기와 노래가 힘이 있구나. 다음 줄. 정강도가 오선지로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통 악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서양에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옛날엔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옛날에는 저가 시가 곧 노래였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넣는다. 시는 원래 노래인데 거기에다가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넣는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시에다가 뭐를 실어넣는다? 노래를 집어넣고 싶으면 시에다가 운율을 집어넣는데, 운율이 곧 무슨 말? 리듬감. 그지? 요렇게 떠올리면 좋아. 다음.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 덧나. 노래가 내 격정의 상처가 쉬 덧나니까 내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든다는 거.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건 뭐밖에 없다? 감정의 상처를 다스리는 건 뭐다? 이야기다. 그래서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다. 시인으로서 시를 쓸 때 내가 생각하는 시는 노래와 이야기가 다 어우러진 시를 쓰고 싶다. 이게 이 시의 주제. 이거를 파악하고 보면 뒤에 29번 문제가 그나마 니네가 많이 틀린 거 맞출 수 있겠죠. 됐습니까? 틀린 사람들 잘 보시고 다음 마지막 지문 봅시다. 규원과 지우면 안 되나? 쓸 사람 쓰세요.
교과 짧게 얘기하고 고전 넘어갑시다. 고전 역학. 얘는요, 얘는 교과를 읽으면 안 돼.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34번 정답률 57%. 이번 평가 문제 정답률이 니네 그 배기정 전에 몇 번이냐면 19번 문제 있죠. 보이시나요? 19번 얘가 정답률이 100%예요. 99% 거의 100%라고 보면 되죠. 찍지 않은 이상 다 맞은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우리 아들 보여주고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풀면 우리 아들의 평균 5학년에 기준은 되니까 풀면 진짜 진짜 초등학생도 맞추는 문제라서. (2019년에) 수능에 이 작품이 나오게 돼요. 월선은 16경고가 EBS 수능 완성에 실려 있어요. 대정에서 수업하다가 애들한테 딱 열흘 전에 출제 예상 변형 문제에 실려 있는데 이게 변형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EBS 수능 완성에 있는 걸 그대로 실어놓고 한 번 더 풀이를 해준 다음에 열흘 전에 뭐를 해줬냐면 16경과니까 총 16개겠죠. 하나가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그게 16개인데 그 중에서 EBS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게 4개 정도라면 나머지 12개를 전부 다 해석까지 원문까지 다 찾아서 복사를 해서 줬어요. 열흘 전에 갑자기. 왜? 필이 확 꽂혀갖고. 그래도 줬는데 수능에 이게 띡 하고 나온 거죠. EBS에 있는 거 2개, 없는 거 2개. 예를 들어서 기숙사하고는요 애들이 주소를 전부 다 옮겨서 수능을 다 같이 보러 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학교로 다 찢어져서 배정을 받아서 보게 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교가 멀고 가까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숙사는 엄청 큰데 거기에 운동장이랑 거기에 학부모들이 서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랑 쫙 서 있어서 버스가 한 대씩 차례로 들어와요. 그럼 버스 들어오고 이제 빠지고 들어오면 애들 내리고 빠지고 하는데 애들이 버스 타고 내리는데 이때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대박이었던 게 문법 5개 찍어줬는데 3개가 나왔어요. 운이 좋았죠. 그 다음 이거 찍어준 거 이거 나왔잖아요. 애들이 한 명씩 내리면 학부모들이랑 선생님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막 그러니까 애들이 내리는데 별의별 사건이 많아요. 버스가 출발했는데 출발을 못해요. 고생했다 그러는데 봤더니 여학생 하나가 안 내려요. 봤더니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봐. 엄마가 그럼 뭐야? 그래 왜안 그러는데 그 앞에 누가 울고 있나봐 그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얼굴을 안 봤으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랑 내려오는데 어머니도 울고 내려오시고 애는 안 내려오고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올라가서 토닥거리고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고 원장님이 투입이 왜? 그 버스가 빠져야지 뒤에 버스가 들어올 텐데 원장님이 안 되겠다 올라와서 야 이제 내려가는 거야 했는데 나 그 옆에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고생했다 뭐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봤더니 뭐가 그랬더니 궁금해갖고 안 내려오는데 원장님도 얘가 많이 힘든가 봐 안 내려오네 그래갖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올라갔죠. 버스를 봤죠. 봤더니 내가 나랑 좀 친했던 애고 여학생 하나 울고 있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많이 못 봤니? 눈을 퉁퉁 보고 눈을 계속 흘리는 거야. 괜찮아 가자. 괜찮아 내년도 있어. 일단 웃기려고 내년도 있어. 우리 늘 얘기했잖아. 우리 내년 준비하자고. 괜찮아 그랬더니 살을 꺼내려고 이제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막 토닥거려갖고 괜찮아 괜찮아 고생했어. 일단 내리고 일단 하자 그랬고 자 가자 스님 손잡아줄게 가자 그랬더니 손잡고 내리더라.
그래갖고 버스는 다행히 같이 그랬지. 물론 위에다 대고 너 때문에 못 가고 있으냐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버스에서 애들이 내리자마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놈은 쌤 문법 조사 찍어주고 쌤 문법 축하해. 대부분 많은 애들이 쌤 월서는 이때 마이맥 대성에 김상훈 선생이 있었는데 월서는 16분도에 해석을 좀 잘못해갖고 틀린 거예요. 잘못 가른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김상훈 선생 애들이 수강생이 3분의 2 토막이 났어요. 애들이 많이 틀렸고 난리 났었어요. 게시판에. 아무튼 그랬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기본적인 아무튼 지금 잘 가르치죠. 아무튼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느냐 3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위에 보시면 맨 마지막 질문 왼쪽 B 바로 밑에 줄 보면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실험 없다. 삼춘하류 꽃과 류 버드나무가 피는 삼춘 봄에 좋은 호시절 좋은 시절에 경물 경치를 봐도 실험 없다. 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지? 그냥 경물을 봐도 내가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대조예요? 대조가 아니에요? 대조죠. 그렇죠. 그게 4번 선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4번 문제에 4번을 답한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가의 삼춘하늘은 나의 버들과 달리 화제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의 단절감. 이게 맞는 해석이죠. 자, 보세요. 답이 2번인 이유는 부영장이 정막하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느냐. 이거 기억납니까? 부영장이 정막하다는 거는 안에 있는 침실이 정막한 거예요. 침실이 정막하니 누구에게든 화자가 외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한다. 여기 봐봐. 침실이 정막하니 누구에 들리겠느냐. 이게 내가 내면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7, 8 보세요. 고전 시간은요. 월사는 16경과를 예를 든 게 이때도 뭐가 나왔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3점짜리 문제 해석을 잘못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걸로 구평으로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고전 시가 볼 때 뭐? 해석인데 해석의 정확성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 교훈과 보고 이거는 이거지라고 해석이 진짜 90% 이상 해석이 대충 느낌으로 풀만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요즘 평가한 고전 시가의 흐름은 이거예요. 다음 주부터 EBS 변형 문제를 하게 될 텐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해설까지 붙이는 작업까지 끝났어요. 내일 이제 맡길 거예요. 교재비는 다음 주에 발표했지만 제가 1년에 교재비 딱 2번 받는데 EBS 관련된 것만 교재비를 받아요. 그래서 작년엔 칼라였는데 아니라 1학기 때 칼라 했었죠. 이번엔 흑백입니다. 문제가 굳이 칼라일 필요가 없어서 흑백으로 하는데 교재비가 16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교재비는 아직 모릅니다. 인쇄비 넘겨봐야 되죠. 거기서 할 때 고전 시가에 지금 선생님이 할 때마다 좀 나눠줄 건데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게 전문이 꽤 길어요. 전문이 꽤 길은데 원문이랑 해석본이 있는데 해석본은 구했어요. 원문을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하나 딱 구했는데 검색해서 찾았는데 이미지 파일로 올려놓은 거예요. 복사가 안 돼요. 나쁜 사람. 아니 이거는 원문은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이걸 한자로 다 쳐요? 그렇죠.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잠오사 얘는 원문 다 구했어요. 요거 나올 겁니다. 나올 확률이 어쨌든 잠오사보다는 얘가 더 나올 건데 작년에 3인분 나왔죠. 요번에 구평에 규형과 나왔죠. 그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면허정보가 실려있는데 그것도 아무튼 실어놨으니까 원문 다 구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라고 이거 풀었던 거예요. 됐죠? 시험지 다 집어넣으시고 오늘 나눠준 고전역 확보
뒤에 주관식 나와 있는 부분을 보세요. 고전역학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왜 안 썼니? 연수? 썼어? 이거 선생님이 만든 변형 문제죠? 그치? 조금 더 변형 문제를 심한 문제라고 보는 게 낫겠죠? 뒤에다가 보시면 다 변형 문제 되게 실려있죠? 얘들아, 평가원 지문을 공부한다는 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변형 문제를 내가 실어놨으니까 지금 이거를 나눠주면서 풀이하면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 주관식으로 해야 될 걸 계속 만들어 줄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있어. 알겠니? 풀어보면서 사고를 좀 해보자. 고전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자, 거기에 문장 뒤에 1번이라고 적혀 있지. 보이니? 모든 문장 뒤에 1, 2, 3, 4, 5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이거 무슨 말일까? 얘들아, 자기가 과학을 잘 못하거나 인문 지문을 잘 못하거나 독서가 안 되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어떻게 돼?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장을 볼펜으로 써봐. 그리고 영어 독서하듯이 끊어봐. 그런 다음에 차곡차곡 따라가는 그 순서 과정이 필요해. 그게 근륜을 느끼는 과정이야. 봤더니 첫 문장부터 정보가 많아. 고전역학 초기 운동 상태 알 수 있으면 정확히 측정될 수 있고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들이 공존. 두 개가 나눠지게 되죠.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 이렇게 딱 나눠지는 순간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둘은 무슨 지문이다? 무슨 지문이다? 비교 지문이다. 비교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니?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나눴지. 나눠서 봤더니 고전역학은 뭐라고? 정확히 측정될 수 있고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는데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뭐를 남겨야 되느냐? 얘는 딱 보고 나서 기준인을 가지고 나눠놓은 것만 보면 되지. 고전역학에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 그것도 알아두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불가능하지만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세계? 미시세계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겠니? 거시세계가 되겠지. 거시세계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치자. 그래. 일단 그 다음 미시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자, 얘들아, 반지름이 5cm면 지름은 10cm인데 팽이가 10cm야? 팽이가 10cm나 돼? 이 정도면 10cm잖아. 팽이 졸라 큰데? 야, 니네 이런 팽이, 이만한 팽이 10cm면 이 정도. 얘를 현실성이 떨어지네. 재미없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화이자 백신 맞고 수요일 목요일 계속 머리가 아파. 아직도 부작용이 있는 사람 없지? 나밖에 없구나.
오늘 수업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계속 어제도 어지러워갖고 빙빙 돌더라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맥주를 가볍게 반잔, 그러니까 한 병이 아니라 반잔 가볍게 먹고 그랬더니 어지러워서 잤어. 지금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정신 차려. 네. 자, 봅시다. 3번. 다음.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팽이 회전 방향 정해져 있어. 그치? 관찰을 안 할 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죠. 그러죠. 미시 세계, 전자만큼 작은 팽이. 작겠지? 안 보이겠지?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야 씨발 이게 말이 돼? 여기 봐봐. 이건 오른쪽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도는 것도 아니야. 그지? 둘 다가 동시에 대전하고 있대. 근데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볼 때 결정. 둘 중에 둘 다 있는데 두 개의 방향 중 어느 쪽에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다.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의 지배가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데 뭐를 통해서? 얘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팽이를 얘기했는데 관찰 전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뭐? 관찰 후에 결정이죠. 다음 7번 두 개의 방향 중 6번 문장 다음 하나의 팽이에 공전하다도 관찰하던 항들에 결정된다. 7번 문장 다음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것을 결정하고 관찰하기 이전에 알 수가 없다.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의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 하고 있는 상태가 공존한다. 9번 다음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개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네가 달을 보기 전에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양자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얘들아 야 네가 달을 보기 전에 달은 존재하지 않니? 관찰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니? 데카르트의 적이지.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 물어보자. 상식의 가설을 몰라? 개 기르는 사람 손. 개 이름 뭐라고? 구름? 날아다니니? 박쥐 아니야? 너는? 또리? 개 이름 또? 왜 개 이름은 다 두 자야? 너 몇 자? 번호요. 뭐? 번호. 번호 할 때 그 번호? 아니 그 번호 아니에요. 그럼 무슨 번호인데? 아빠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번호라는 가수가 있어? 락 가수랑 어? 락 하는 사람이랑. 락?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 번호? 또? 개 고양이 왜 야옹이는 없지? 그래 구름이 어딨니 지금 구름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구름이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고? 달은? 미안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제가 기르는 구름이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얘가 기르는 또리도 집에 있겠지? 확실해 집에 있는 거? 그지? 집에 있겠죠. 몇 근이니? 참 크기가 얼마나니? 9kg. 9kg? 네. 걔 종이 뭔데? 시추. 시추가 9kg면 얼마나겠네? 이 정도 아니야? 네. 내가 얘기했지 원장님 걔 진이 진
진돗개야. 진이 귀에 저기 번호까지 고유 번호까지 찍혀 있는데 작년에 죽었어. 17년인가 17살 되게 오래 살았지. 진이가 진짜 똑똑해. 여기 한 번 하지 않았나? 같이 산책시킨다고 걔 목줄 끌고 같이 나갔다가 목줄을 그때 풀어도 될 때거든. 풀어도 되던 시간 한 10년 15년 전에 목줄을 딱 풀어주고 원장님 영원히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아무나 따라가! 딱 그랬더니 아무나 막 따라가더라고. 진짜 똑똑해 진돗개. 그치? 그리고 또 한마디 하더라. 좀 이따가 막 똥 싸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 때나 똥 싸! 딱 그랬더니 아무 때나 막 똥 싸고 그러더라고. 확실히 진돗개는 달라. 그치? 말을 진짜 잘 듣는 것 같아. 그치? 내 얘기가 아니야. 원장님 얘기야. 자, 고전역학에는 구름이나 또리는 존재하지. 번호도. 그치?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얘들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어떻게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양자역학이야. 그 다음 보자. 최근에는 다음 문제라.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 자, 인문지문 얘기하다가 그치, 과학이지만 기술 얘기를 해.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밑줄. 이게 양자 컴퓨터지. 이게 오른쪽 문제 1번의 의미.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미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구현됐다. 이게 1번의 답이 되죠. 지금 요 문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미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현실 세계, 즉 거시 세계에서도 실제로 구현됐다. 이게 저기죠. 12번 다음 문장.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런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내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런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본다. 자, 되기 전에 2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주관식.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의미하는 것이 뭐니? 칠판.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의미하는 바가 뭐니? 2번 문제를 답을 쓰면 어디에서? 자, 2번 문제 답을 써볼게요. 양자역학에서 뭐?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미시세계에서 다른 이렇게 써도 돼요. 미시세계에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지? 전자만큼 작은 것들이 이건 어렵잖아요. 작은 것들이 무슨 상태? 서로 배타적인 상태. 서로 배타적인 상태로 공존하는. 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핑크로 써주는 걸 잘 보세요. 서로 배타적인 상태라는 말의 의미가 뭐니? 배타적인 상태라는 말?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왼쪽으로 도는 게 동시에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립 불가능. 양립 불가능한 게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게 양자역학에서 서로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란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1, 2번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이까지 실컷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논리학 얘기가 나옵니다. 지민아, 너 나왔을 때 얘가 되게 세게 틀어놔봐. 고자질쟁이. 그만할까? 그만할 수가 없구나. 오늘 좀 상태가 좀 이상한 보이지 않니? 괜찮니? 이거 왜 이상하지? 정신 차려. 네. 고전 논리는
고전 논리는 자 이제 어려워집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지대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칠판 보세요. 고전 논리랑 비교합니다. 그 다음 프리스트 역시 비교 지문이죠. 잘 보세요. 고전 논리는 뭐라고?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지대치. 참 or 거짓이만 있는 이치 논리를.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래.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됐죠?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오케이.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선생님 그냥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참인 동시에 거짓, 참동거라고 합시다.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에 참인 동시에 거짓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자, 참동거 얘기하기 위해서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합니다. 자, 논리가 어려우면 이렇게 되죠.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시시적 문장과 자기 시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별해보자. 자,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 자, 잘 보세요. 자기 지시적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장. 그러면 순서대로 알면 차곡차곡 올라가겠죠. 자기 20번 다음 문장. 자기 지시적 문장은 동그라미 치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참인 문장은 실제로 그래서 저는 세어봤어요. 미쳤죠. 그죠? 그래도 진짜 18개 들어오고. 오, 구라 안 치네.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은 몇 음절로 이루어지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딘지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아, 그러면 자기 시적 문장이 뭔지는 이해됐지, 얘들아? 됐니 안 됐니? 네. 이렇게 됐어. 누구요? 현미라. 이 양 다물고 주먹 쥐고 원장님이랑 상담이니까 때리고 와. 다음 뭔 얘기했니? 지민아 원장님이랑 수학 좀 그만하게. 뭐라고? 수학 좀 그만. 수학 좀 그만하라고? 네.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였어? 국어 좀 해. 국어 좀. 너 문과일 거야. 어? 그러니까. 문과인데 수학만 한다고? 그래. 자, 농담할 타이밍 놓쳤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아,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거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아. 이게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7번 보자. 자, 이거를 일단 참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돼버려? 거짓이 돼버리지. 이해돼 안 돼? 야, 딱 보니까 참동고 이 문장 이거 설명 듣고 나서 지금 읽고 나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뭐 이거 안 떠올라? 이거 역설 패러독스? 쉣. 야, 안 떠올라? 야,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라고 쳐봐.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야. 이 문장 자체가 거짓이,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버려? 참이 돼버리지. 이게 참된 거지. 이해돼? 그거 봐봐. 30번.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하는 중에 참이 된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32번 문장 찾았습니까? 옆에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동거이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무조건 참동거야.
일단 하나 나왔고,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동거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외에 참동어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 7파. 여러분, 참동거는 거짓말쟁이 문장은 무조건 참동거래. 그러면 얘만 있느냐? 얘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더 있다. 선생님 하나만 예를 들어줄까? 이거 자기지시적 문장이니 아니니? 자, 거짓말쟁이 문장이 되려면 자기지시적 문장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럼 이거는 거짓말쟁이 문장은 아니지. 됐니? 그런데 이거는 참동거 같은 맞니 틀리니? 참동거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모든 그리스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그리스인이 말했어. 그럼 보자. 모든 그리스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참이야. 됐지? 그러면 얘는 지금 그리스인이 말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야 돼? 얘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버렸다. 거짓이 되지. 됐니? 모든 그리스는 거짓말쟁이가 거짓이야. 됐지? 그러면 그리스인이 말했는데 얘는 뭘 말했을 수도 있어? 참을 말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참이 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소위 말하는 얘도 참동거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얘가 이거라는 거.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 하기 전에 오른쪽 3번. 프리스트가 말하는 진리치는 모두 몇 가지인가? 다 같이 몇 가지? 세 가지. 참, 거짓, 참동거. 이런 건 변형 문제라고 하기보다 일치 불일치에 대해서 니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기본. 4번. 고전 논리와 비고전 논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차이점 몇 개? 번호로 써봐. 몇 개? 선생님 찾은 거 5개. 찾았니? 마지막 문답 읽고 나서 찾을게. 다음 5번. 5번 먼저. 이 문장은 모두 7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의 어절이 음절이지. 에 대해 고전 논리와 비고전 논리에 대해서 각각 질질지시오. 자, 고전 논리 만니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지. 돼 있지? 비고전 논리는 비고전 논리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동거야. 하나 둘 셋. 자, 참손 거짓 참동거 관심 없다. 안 가르쳐 주지. 이 문장은 모두 7개로 이루어져 있다. 얘들아, 이거는 거짓말쟁이 문장이야 아니야? 거짓말쟁이 문장이 아니지. 자기지시적 문장은 맞니 안 맞니? 맞지. 자기지시적 문장이 무조건 다 거짓말쟁이 문장이니? 아니지. 얘들아, 거짓말쟁이 문장은 뭐야? 참이자 거짓이 동시에 있는 게 이게 거짓말쟁이 문장이지. 근데 이 문장은 모두 7개로 이루어져 있다가 참이랑 거짓이랑 동시에 다 있니? 아니면 그냥 거짓이니? 거짓이지. 그래서 비고전 논리에서도 그냥 거짓이야. 이해됐나요? 엉엉. 자, 6번과 4번을 하기 전에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동거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자, 이제 LP가 나옵니다. 자, 고전에서는 생각해보세요. 고전에서는 참동거를 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LP를 논하는데 잘 볼게요.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는 몇몇 추론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밑줄. LP에서는 추론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전건 긍정 규칙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자, 전건 긍정 규칙.
전건, 긍정 규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요거를 기억해야지. 해볼게요.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긍중 규칙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긍중 규칙이 성립한대. 성립한다. 얘는 성립하지 않겠지. 칠판이 작아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 칠판 보세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뭐? P면 Q이다 라는 뭐? 조건문과. 자, 이게 얘들아 뭐라고? 이게 조건문이야. 이게 조건문과. 다음 그것의 전건인 P. 이 P가 얘가 전건이야. Q 후건이지. 일단 용어부터 정리. P면 Q이다 전체가 조건문이고 P는 전건이고 Q는 후건이야. 됐지? 자, 봅시다. 이는 P면 Q가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이 참이라면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라면 조건문도 참이고 전건도 참이면 후건도 반드시 참이 된다. 요게 고전 논리에서 전건긍정 규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P면 Q이다가 참이야. 조건문이 참이야. 그지? 머리를 뽑으면 마음이 아프다. 됐니? 자, 머리를 뽑으면 참이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도 그럼 무조건 참이 된대. 됐죠?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가 만약에 참이라고 치고 그러면 밥을 먹으면 참이면 기분이 좋다도 참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는 아니군요. 자, 그 다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긍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동거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동거해야 된다. 칠판 잘 봐봐.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P면 Q에다가 얘랑 똑같이 성립이 되려면 뭐도 참이고 조건문 얘도 참이고 참 또는 참동거고 P가 참 또는 참동거라면 Q는 반드시 참 또는 참동거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칠판 보세요. 자, 졸립다. 잘 봐야 돼. 여기 보자. 조건문도 참이고 P가 참이면 Q도 무조건 참이래. 그러면 여기도 보자. 얘가 참 또는 참동거라고 얘도 참 또는 참동거라면 얘도 무조건 참 또는 참동거가 돼야 되지. 그런데 결론은 어떻대? 그 다음 줄 뭐니? 그러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인 참동거고 전건은 참동거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동거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된대? 성립하지 않는데. 다시 한 번 더 써볼게요. 그 문장 43번 문장 다시 봅니다. 조건문의 전건은 참동거이고 P는 참동거이고 후건인 Q는 뭐라면? 거짓인 경우. Q는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동거지만 칠판 보세요. 얘는 참동거고 얘는 거짓이면 P면 Q이라는 전부 다는 참동거이지만 Q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된대? 뭐? 후건은 거짓이 된대. 결국 무슨 얘기하니? 칠판 보세요.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된다. 그게 오른쪽 6번 문제예요. 됐니? 자, 칠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성립하듯이 얘도 성립해야 되는데 얘들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얘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4번 고전논리와 비고전논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1번은 예, 7번 1번은 예.
참 거짓이고 참 거짓 참동거. 2번은 정근긍주의 성립 여부 물어봅시다. 정근긍정 규칙이 얘는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고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 2번. 됐니? 야 이거 녹화되고 있니 지금? 깜짝이야. 3번. 얘는 상식과 부합에 부합하지 않아. 상식에 부합하고 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그게 3번.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야죠. 4번.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해 다같이 얘는? 대답합시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동거야? 참동거. 얘는 뭐라고 할겠어? 논할 수 없다. OX. 논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고전 논리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니? 어떤 경우에도 참 또는 거짓이라고 했어. 거짓말쟁이 문장을 봐야겠죠. 그죠? 얘는 참 혹은 거짓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만 봅시다. 마지막은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 이 기준이야.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은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되는 거. 그게 5번입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문제. 주관식으로 풀면 앞에 객관식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되죠. 봅시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 요게 밑줄, 핵심, 별표.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한 번에 처리한대. 이게 핵심이에요.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획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가 있다. 자,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제곱만큼 존재해.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에 하나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두 자리 이진수는 어떻게 되니? 칠판 보세요. 두 자리 이진수니까 2의 n개니까 두 자리 이진수는 몇 개?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4번을 하겠지. 이거만 이해하면 되지. 그죠? 하지만 공전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동그라미 별표. 단 한 번에. 자, 2의 2제곱을 양자는 이게 무슨 컴퓨터? 그냥 일반 컴퓨터고 일반 컴퓨터면 양자 컴퓨터는 다같이 얘는 몇 번 만에? 한 번만.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하면서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틀렸죠. 2번.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와 속도가 6배 빠르다. 칠판 몇 배 빠르니? 다같이? 그렇지.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인데 일반 컴퓨터는 다같이 몇 번? 8번. 양자 컴퓨터는? 한 번. 요게 핵심이었죠. 다음 3번 선지.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에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같니 다르니? 여기 보세요. 한 자리죠. 한 자리. 2의 1제곱이야. 일반 컴퓨터 몇 번? 2번. 양자 컴퓨터 몇 번? 3번. 그래서 다르다. 4번. 정답 4번. 2의 4제곱이니까 16개. 5번.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야, 양자 컴퓨터는 몇 배니? 얘들아, 양자 컴퓨터는 세 자리든 3비트든 6비트든 전부 다 몇 번? 한 번. 같다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 봅시다. 추가 문제 7번. 6비트를 사용한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냥 심심해서 실어봤어요.
이거 안 쓰면 진짜 몇 개니 다 같이? 64개. 8번 5비트를 사용하여 5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할 때 1번 컴퓨터의 양자 처리 횟수를 각각 쓰시오. 1번 컴퓨터 몇 번? 32회. 양자 컴퓨터는 한 번.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 이진수를 처리하는 속도는 1번 컴퓨터가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다 같이 몇 배 빠르다? 64배 빠르다. 맞죠? 다음. 각 선지의 근거를 쓰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지? 이게 몇 번 문제냐? 뒤에 몇 번? 봅시다. 41번 앞으로 돌아가서요. 앞으로 쭉 돌아가서 다 풀어드립니다. 41번의 답 3번. 41번의 답 3번. 42번의 정답 조금 전에 했죠? 4번. 43번 자기 시시형 문장에 대해 적절한 것. 붕어빵이랑 붕어가 없다. 평가위원이 유머하려고 드립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 냄비 우동에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붕어빵이랑 붕어 없다. 자기 시시형 문장이니 아니니? 아니죠. 1번 틀렸고, 이 문장은 자기 시시다라는 자기 시시형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그지? 정답 2번.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시시형 문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어? 이치 논리는 상관없지, 그치? 다음 44번 니은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거 아까 설명했죠? 5번이 되죠. 45번 다음 페이지 정답 별표 쳐두고요. 자, 풀이를 바로 뒤에서 해야 되는데 답은 일단 5번. 46번의 답은 3번. 뒤로 쭉 넘어가서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4페이지 봅시다. 왼쪽 29라고 29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43번 문제예요.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거 봅시다. 3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윗글을 통일할 때 니은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 이거 보세요. LP에서 P가 참동거이고 Q가 거짓이면 니은은 거짓이다. 맞아요? 틀려요? 니은은 거짓이니 아니면 P가 참동거고 Q가 거짓이면 니은은 뭐가 되니? 조건문이죠. 조건문은 참동거죠. 조건문은 참동거죠. 칠판 일치구일치잖아. 조건문은 참동거가 되죠. 2번 LP에서 니은과 P가 참동거라면 Q도 받으시 참동거다. Q는 거짓이죠. 거짓.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3번 LP에서 니은과 P가 참 또는 참동거라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동거이다. 칠판 보세요. LP에서는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죠. 4번 고정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거짓이 아닐 때 밑줄 밑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참일 때. 오케이. Q는 거짓이다가 아니라 참이다가 되겠죠. Q는 참이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마지막 봅시다. 보기 A는 고정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상호 베타 중의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는 고정 논리를 받아들이고 끊어. A는 고정 논리와 B는 비고정 논리에다가 양자역학까지 받아들인대. 그럼 물어봅시다. 선생님 봐봐. A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니 인정하지 않니? 인정하지 않죠. B는 인정하겠죠. 물어봅시다. A는 미시세계도 인정한다. OX. 하나, 둘, 셋. 내가 대답해야지. A는 미시세계도 인정한다. OX. X가 되죠. 그거를 가지고 봅시다. 기억, 니은. 묶어두고 전자 2죠. 기억, 니은 묶어두고 쓰세요. 미시세계. 미시세계. 디귿, 리을은 평이니까 거시세계죠. 됐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5번이 되겠죠. 1번 A는 기억이 참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는 다른 진리를 가질 수 없다. 고전 논리는 참 혹은 거짓이니까 맞죠. 2번 B는 기억은 참동거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지?
디귿은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아까 설명했죠? 맞죠? 3번.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추정하실 것이다. 왜? 7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디귿과 리을은 둘 다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니 없니? A의 입장에서는 공존할 수 없죠. 거시 세계에서는 틀렸죠. 4번. A는 B와 달리 니은이 참동거이 될 수 없다고 추정할 것이다. 맞죠? A는 고전 논리를 따지는 데니까. 됐습니까? 자, 오른쪽 추가 문제 10번 봅시다. 30초 안에 끝납니다. 10번. 기억이면서 동시에 니은일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한 A와 B가 내리는 진리치를 각각 논하시오. 자, 전자에 관한 얘기니까 A는 뭐라 그럴까? 얘들아, A는 뭐라 그럴까? 참일까? 거짓일까? 참동걸까? A는 거짓이지. 왜? 고정 논리자니까. A는 거짓이야. B는 기억이면서 동시에 니은일 수 있다 라고 기억은 B는 뭐라 그럴까? 참이라 그럴까? 거짓이라 그럴까? 참동거라 그럴까? 이걸 참동거라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이냐? 기억이면서 동시에 니은일 수도 있다 라고 얘는 뭐라고 했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참이 되지. 참동거라고 하면 안 돼.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다음 11번. B는 디귿이 참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맞니 틀리니? 맞지? 왜? 디귿은 무슨 세계니까? 거시 세계니까 아무리 양자역학이라도 그지? 참이라고 얘기하겠죠. 12번. A는 기억이 참일 때 니은도 참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말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그렇지? 참동거가 불가능하다. 고전 논리는 상호 배다적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번. B는 A와 달리 니은이 참이 아니라면 참동거라고만 주장할 것이다. 만 주장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자 여기 보세요. B는 뭐라고 주장해요? 참, 거짓, 혹은 참동거. 셋 중에 하나 주장하겠죠. 됐습니까? 갑자기 마지막에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웠는데 차분히 얘들아 차분히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다음 주 숙제 없습니다. 그 모의고사 그것만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수고했습니다.